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은영 작가님의 쇼코의 미소 중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입니다. 할머니의 옥수선집 일을 도와주러 온 순애 이모는 16살이었지만 11살인 엄마보다 몸집이 작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쉽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생겨 좋았습니다. 순애 이모는 엄마 친구 나니 아줌마의 오빠와 두 계절을 만난 뒤 결혼했고 성인이 된 엄마와 이모는 그 뒤로도 종종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모와 엄마는 종종 엄마 회사 앞에 칼국수 집에서 만났다. 이모는 예전처럼 우물쭈물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음식을 주문했고 말을 할 때는 눈이 빛났다. 새로 산 것이 분명한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었고 짙은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얼굴이 더 화사해 보였다. 이모는 칼국수 그릇 안에 든 바지락의 살을 하나하나 발라서 엄마의 접시에 덜어주고 자기는 면만 건져 먹었다. 양보만 하고 살지 마. 자꾸 이렇게 남한테 퍼주면 버릇된다. 엄마는 숟가락으로 이모가 발라준 바지락 살을 떠서 이모의 접시에 덜어줬다. 혜우가, 응?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살아보고 싶어. 이런 기대가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 이모는 곧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본다고 했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신이 부모에게 받아보지 못한 모든 사랑과 기회를 다 줄 거라고 했다. 엄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질투를 느꼈다.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혜우가, 너처럼 날 좋아해준 사람은 없었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넌 내게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 엄마의 가족들은 언제나 이모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이모는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모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식의 태도였다. 언니, 이거. 엄마는 소가죽 지갑을 이모에게 건넸다. 살면서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었다. 언니 결혼 선물 너무 늦게 줬지. 첫 월급 타고도 언니에게 따로 해준 게 없었잖아. 나 지갑 있어.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줘? 엄마는 이모의 구멍난 지갑을 떠올렸다. 기우고 또 기워서 너덜너덜해진 그 지갑. 언니, 이거 꼭 써? 바보처럼 형부한테 주지 말고. 이건 언니 선물이야.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 그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것도 사줄게. 이모는 그 지갑이 작은 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금씩 쓰다듬었다. 엄마는 종종 기억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이모를 바라본다. 가죽 지갑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어린 여자애를 보면서 엄마는 그 애에게 왜 고작 이런 것 하나에도 그토록 당황하고 행복해했는지 묻는다. 너는 더 좋은 것들을 누렸어야 했다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모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어느 날 형부는 북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형부는 가까스로 사형과 무기형을 면했지만 엄마는 누명을 쓴 이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사무실 직원들에게 선전문을 나눠줍니다.
그때 엄마는 인간이 그 알량한 권력 때문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차마 상상도 못했던 여자애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라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엄마는 그 일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됐고 깊이 상처받고 맙니다. 그 후 엄마는 아빠를 만나 결혼했는데 후치자리에 시집간 엄마를 못마땅해 하던 가족들과는 연을 끊게 됩니다. 순애 이모가 다시 연락을 해온 건 그 즈음이었는데 이모는 그 사이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지나친 배려와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모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죠. 그 후로도 엄마는 이모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형부가 출소한 해의 겨울이었다. 이모의 집은 운동화 공장 뒤편에 작은 건물 2층에 있었다.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니 닫힌 셔터가 보였다. 엄마는 그 앞에서 이모를 불렀다. 발소리가 들리고 셔터가 올라갔다. 이모는 애써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찾기 어렵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이모는 엄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쏟아졌지만 엄마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모가 그렇게나마 방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려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이 흔들렸다. 이모의 딸은 소반을 펴놓고 방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신은 양말바닥이 시커멓게 번들거렸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피하면서 인사했다. 아이의 맞은편에 형부가 있었다. 그는 다리를 쭉 펴고 정물처럼 앉아서 방구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뼈에 겨우 거죽을 입혀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는데 단지 살이 빠진 것이 아니라 골격마저 쪼그라든 것 같았다. 눈은 일부러 크게 뜬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얼굴에는 이상한 웃음이 어려 있었다. 여보, 혜옥이 왔어요. 내 동생 혜옥이. 당신 알죠? 이모는 다정하게 그렇지만 아주 어린 아이에게 말하듯이 그에게 말했고 그는 엄마를 보며 찡그리듯이 웃었다. 당신은 이거라도 좀 입어요. 이모는 내복 차림의 남편에게 푸른 잠바를 건넸다. 그는 푸른 잠바를 주섬주섬 입으려고 했지만 잘 입지 못했다. 소매에 손을 넣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였고 손끝이 떨렸다. 엄마는 이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이모는 엄마의 시선을 피했다. 이모의 딸이 그의 손을 잡아서 소매에 넣어주었다. 안경이 콧등 밑으로 내려가자 손등으로 안경을 올리고는 나머지 팔을 옷에 넣었다. 양팔을 옷에 다 넣고 나서는 능숙하게 단추를 채웠다. 아이는 방구석에 구겨져 있던 검은 운동복 바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입혔다. 그는 갓난아이처럼 수동적으로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방문 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통닭 싸왔어. 언니 이거 좋아했잖아. 엄마는 비닐봉지에서 통닭이 든 종이봉투를 꺼냈다. 튀긴 달걀의 고소한 냄새가 퀴퀴한 집안 냄새에 섞여서 돼지 비린내처럼 바뀌었다. 이모는 신문지를 가져와서 바닥에 깔고 엄마는 종이봉투를 뜯어서 그 위에 통닭을 벌려놓았다. 아직 뜨겁네. 이모는 통닭을 보자마자 살점을 뜯어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말했다.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늘 상대에게 먼저 권하고 나서야 먹던 이모였기에 엄마는 이모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모는 아주 오래 굶은 사람처럼 숨을 쌕쌕 몰아쉬면서 고기를 씹었다.
이 방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침을 흘려가며 고기를 먹었다. 엄마는 이모의 딸에게 와서 먹으라고 손짓했다. 엄마가 하나 남은 닭다리를 그애에게 내밀자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닭다리를 채가더니 후후 불어서 형부의 입에 가져갔다. 그가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의 입에 닭다리를 갖다 댔다. 그는 팔을 휘저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그 와중에도 이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닭뼈에 붙은 연고를 뜯고 있었다. 닭기름과 침이 뒤섞여 입가가 번들거렸다. 아이는 집요하게 그의 입에 닭고기를 넣으려고 했다. 닭다리의 살점을 손으로 발라내 그의 입에 억지로 넣는 순간 발버둥 치던 그의 몸이 잠잠해졌다. 그의 오줌이 바닥으로 흘러내려왔다. 뜨거운 오줌은 엄마의 손가락과 스타킹, 원피스 자락을 거쳐 바닥에 깔아놓은 신문지를 적시고 통닭 조각들을 더럽혔다. 사람의 몸에서 그토록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젖어가고 있었다. 바닥은 엄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오줌은 그의 맞은편 벽까지 가 닿았다. 아이는 누렇게 바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모는 아직 오줌이 닿지 않은 통닭 몇 조각을 재빨리 주워서 소반 위에 올려놓고 엄마를 바라봤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예쁜 옷을 버려서 어쩌지? 우선 수도가에 가서 씻어. 난 그동안 애아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수도가에 가서 그의 오줌이 묻은 손을 씻고 스타킹과 원피스 자락을 비벼 빨았다. 차가운 물로 빤 스타킹을 다시 신으면서 엄마는 추위에 떨었다. 어느 집 부엌에서 된장을 끓이는 냄새가 풍겼다. 엄마는 슬프지 않았다. 그를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에 대한 분노도 일지 않았다. 엄마는 그저 그 집이 싫었다. 이모의 딸인 그 조그만 아이마저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편안한 엄마의 집, 엄마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었다. 깨끗한 양말을 신은 엄마의 아이를 보고 싶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도 엄마와 이모는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모는 갈아 신을 스타킹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이제 그만 가봐. 이모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아. 어서 가. 이모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핸드백을 들고 어색하게 일어났다. 큰 트럭이 지나가는지 바닥이 무너질 듯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는 엄마를 보고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다. 웃고 있는 입꼬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는 못 가. 이모는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고 이모를 쳐다보다가 손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었다. 혜호가! 이모가 엄마를 불렀다. 이모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함부로 자른 짧은 머리, 목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불어난 몸, 거칠어진 목소리. 순애 언니, 나는 언니가 싫고 언니의 집이 싫고 언니의 모든 것들이 싫어. 이모는 그 모습으로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소리쳤다. 항상 이런 건 아니라고. 나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뒤를 돌아 걸어갔다. 혜호가, 잘 살아. 엄마는 이모의 말을 알아듣고도 못 들은 척 팔짱을 끼고 앞으로 걸어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엄마는 이모가 엄마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거기에 계속 서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혜호가 잘 살아. 이모는 무태 걸린 배를 호수로 밀어내듯이 그 말을 했다. 제가 낭독하지 않은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후자다. 엄마와 이모의 관계가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이유에서겠죠.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문장들은 오히려 낭독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글로 만나보셨으면 좋겠네요. 쇼코의 미소에서는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요. 그 관계들이 변하고 멀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들은 너무나 이해가 돼서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